안녕하세요. 그러면 제 1부에 이어서 또 2부에서 또 다시 서플리멘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계속 시청 바랍니다. 의사들이 또 많은 의사들이 또 환영하고 이래서 이제 그 서플리멘트가 이제 그 어드밴티지하고 다른 점이 이제 바로 이제 그겁니다. 그거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설명이 그 저기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이해가 되기를 좀 제가 바라고, 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올해 받은 이제 질문이 이제 그 질문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, 작년에 드셨어요. 이제 서플리멘트를 드셨는데 이제 바꿔도 되냐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. 이제 왔는데 그래서 그 바꾸시는 건 뭐 본인 마음이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. 사실은 에이전트는 신청하실 때만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것 뿐이지, 신청하고 나면은 에이전트 손은 떠나갑니다.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도 하나 정말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, 내가 이제 보험을 들으셨는데 이제 그걸 내가 캔슬하겠다. 그런데 그걸 캔슬을 그러면 꼭 에이전트를 통해서 캔슬해야 되느냐? 아닙니다. 에이전트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. 에이전트는 신청할 때만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. 그 캔슬은 본인 거 아니에요. 내 보험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아무도 그걸 캔슬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하셔야 돼요. 전화를 하시면 또 전화로 캔슬이 안 됩니다. 전화로 이제 그 하는 이유는 통고예요. 통고를 하게 되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뭐 한 장이고 두 장이고 보내줍니다. 그래서 서명을 하셔서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나와 있는데 그 좀 기입하시고 서명을 하셔서 보내야 그것이 캔슬이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전화 가는 게 불편하시다면은 그 주소를 알아서 거기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 이 보험을 캔슬하겠습니다 하시고 이름 쓰시고 인포메이션 쓰시고 서명 사인을 해서 보내셔야 그게 이제 캔슬이 돼요. 전화나 구두는 절대 캔슬이 안 되고 에이전트라든가 제3자는 절대로 캔슬할 수가 없습니다. 단 에이전트들이 그 어떤 캔슬을 하는 거를 어떤 이제 분들이 이제 에이전트가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, 에이전트가 해준 게 아니고 이제 본인들이 영어가 불편하거나 조금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동석을 해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전화를 해서 그 상대방 그 보험회사 직원이 이제 그 손님한테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좋냐는 그런 허락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제 설명을 해서 캔슬을 하게끔 도와드린 거지, 에이전이 캔슬을 한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같이 동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, 그걸 뭐 귀찮아서 에이전트들이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뭐 귀찮을 게 뭐 있어요. 사실 전화로 된다면 전화해서 팔러시 넘버 대고 캔슬하겠다. 그래서 보험회사가 예스 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, 그게 회사의 그 보험회사들의 그 정책이 팔러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걸 캔슬하실 때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 캔슬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마음이니까 본인이 하시라. 근데 이유만 좀 알자. 왜 캔슬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. 근데 저는 전문인으로서 한 가지도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어요.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설명은 드렸습니다.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바꿀 생각은 하지 마라. 이제 그게 제로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몇십 불을 내시는데 이제 그 양반 하이 디덕터블 드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몇십 불밖에 안 돼. 한 30여 불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, 이제 거기서는 제로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, 글쎄 제로나 뭐 30여 불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 캔슬은 하지 말고, 그것 때문에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. 그냥 본인이 좋아서 바꾸는 건 상관없지만 왜 그러냐? 그 내가 아웃 오브 파켓 코스트 설명해 드렸어요. 그것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뭐 한 1년 들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도로 바꾸면 되죠.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는 정말 좀 잘못 생각이다. 왜 그러냐면
이 그 서플리멘트는 시작되고, 그러니까 그 65세 내 생일달, 이제 모든 제 그 서플리멘트 아니죠, 메디케어 그 AP 시작이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본인 생일 되는 달 초하루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. 1월, 그러니까 1일부터, 뭐 1월 달이 생일이시라면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시는데, 그로부터 6개월 안에 내가 시작하는 그 해당 달서부터 6개월 안에 드시면은, 무슨 뭐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든 암을 가지고 있든 치료를 받고 있든 그거는 거의 100%그 서플리멘 회사에 가입이 됩니다. 그게 이제 개런티 피리어드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입이 돼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서플리멘트는 뭐 한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페이지 수가 그냥 뭐 한 1, 2, 3, 4 그 페이지로 뭐 거의 그저 10여 페이지가 되는데, 거의 6개월 안에 드시는 분은 크게 질문이 없어요. 그냥 본인들의 뭐 메디케어 넘버, 주소, 성명, 생년월일 그런 거 쓰시고 이제 두세 가지 뭐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시면은 이제 거기 다 이제 예스라고 돼요. 그게 뭐냐면 뭐 시작한 지 6개월 아니냐,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결국은 6개월 안에 들어가는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합니다. 그게 거기가 이제 예스가 돼버리면 이제 바로 그냥 거의 그 사인, 그 서명하는 란으로 가면서 그 뭐든지 그 애플리케이션이 끝이 나요. 끝이 나는데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메디컬 퀘션이 좀 많아요. 그 메디컬 퀘션이,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 10여 가지, 한 11가지 정도가 되는데, 그 퀘션에서 한 가지라도 예스가 나오면 거의 안 받아줍니다. 예, 안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보통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6개월 안에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려요. 그거는 가입하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라고. 왜? 뭐 6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으니까. 그러게 해서 내가 그러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, 나를 비추어 봤을 때도 내가 65세 됐을 때에는 처음에 가입하는 순간에는 약 먹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병원이나 의사한테도 거의 몇 년 동안 가본 적이 없다. 그러니까는 내가 건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됐는데, 제가 가입을 하고 나면서 바로 약 먹는 일이 생기고 병이 생겼어요. 예, 왜냐하면 가서 의사한테 뭐 피 검사라든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게 평소에 느꼈던 또 불편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메디케어를 제가 이제 제 생각에 만들어 놓은 말인데, 메디케어 카드가 생기면 없던 병, 없던 약이 생긴다고. 예, 반드시 그래요. 많은 분들이 예, 이제 지금 제가 전화도 한 올해 제가 한 3명 정도한테 이제 같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. 근데 그 질문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던 분이에요. 그분들이 가입할 때. 근데 그 설명을 했어도 자기 편한 위주로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,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은 해주지만 내가 에이전의 마음으로 바꿀 수는 없죠. 본인이 원하는 대로,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해주게 돼 있는데,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70%, 80%는 그때 설명이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또 고마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외 분들은 뭐 건강하신 분들은 뭐 그때나 이때나 뭐 건강해서 이제 약 잡수고 뭐 의사한테 가는 것이 거의 없으니까 뭐 좋고 나쁜 걸 이제 모르시죠. 그런데 뭐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라고,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아무래도 건강하기보다는 아픈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. 예, 그거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. 제 경험으로도 제가 그걸 절실히 깨닫는데, 그래서 이제 6개월 안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고맙다고 그러세요. 왜? 하여튼 뭐 그러니까 메디케어 카드 받고 의사한테 가다 보니까 막 두세 개, 한두 개 생기더라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맙게 쓰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
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아까 전화 왔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내년에 다시 그 보험으로 또 이제 이거 써보고 이번에 바꾼 거로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가면 되지 않습니까? 이러는데 예, 그거는 조금 제가 이제 미안하지만 그거는 조금은 힘들 것 같다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그 1년에 그 1년 동안 하시다가 보면은 뭐 또 그쪽에서 또 1년 쓰시다 보면 약 먹는 것도 생기고 또 뭐도 생기다 보면은 어차피 그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또 다시 이쪽으로 올 때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받아주죠. 애플리케이션은 받아주지만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뭐 그 사이에 없던 질병도 생겼고 이러다 보면 안 받아줄 확률이 많아요. 예, 안 받아줄 확률이 많고 만약에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좀 조금 이제 그 가벼운 상태라고 해서 받아주더라도 보험료가 그 같은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고 좀 조금 비싸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그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들고 싶었는데 다시 가고 싶은데 또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. 뭐 못 오시는 게 뭐 우리는 가고 싶지만 뭐 거기서 그 언더라이더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노가 나와 버리면은 뭐 그건 그 갈 수가 없잖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그 주위의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되냐면은 뭐 주위의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 다행히 그 사람들이 크게 무슨 어떤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그 혜택을 쓰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족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나 이렇게 보면 이게 좋더라, 이게 좋은 것 같아. 왜 보험료 내고 왜 그런 걸 들어? 이건 보험료도 안 내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뭐 마음에 뭐 쏠리게 돼 있어요. 예, 그거는 뭐 그건 나무라진 않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전문가냐 또 그분들이 그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 막 정말 이렇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이냐 제가 이제 그런 걸 묻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따지고 보면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보험료를 강조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. 근데 결국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은 전부 나중에 후회합니다. 솔직한 얘기로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니고 그게 무슨 돈 그런 어떤 보험료라든가 그게 큰 차이가 나고 굉장한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제가 이 십몇 년을 그러니까 저는 뭐 보험을 한 25년 했는데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생긴 게 한 십몇 년이에요. 그동안에 그 손님들을 갖다가 내가 상담도 해주고 가입도 시켜주면서 수많은 제 경험담도 듣고 또 질문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. 예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그 보험을 드실 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조언은 그렇게 너무나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. 참고로 하시는 건 괜찮아요. 예, 모르는 것보다는 나니까. 참고를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런 어떤 질문이나 의문이 계시다면은 뭐 자기를 상대했던 그런 어떤 에이전트라든가 전문가에게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예, 물어보셔서 저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정말 저는 바랍니다. 왜냐하면 드시고 그 괜히 그 보험 그 뭐라 그럴까 나는 이만큼의 혜택을 기대했는데 그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우선 마음적으로 허하게 될 것이고 또 소개해 준 사람을 또 원망하게 되고 그렇다고 소개해 준 사람이 사실 뭐 잘못이 있어요? 소개해 준 사람은 그 당시 자기로서는 또 그 돈에 그 보험료에 이런 혜택을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한 거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그 소개해 준 사람을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했다면은 자기 잘못이니까 그 소개한 사람들 원망하지 마세요. 예, 그래서
모든 결과는 본인이 결정한 거잖아요. 그 사람들이 강제는 무슨 어떤 그 서명하게끔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저기 뭐냐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주고 강제로 쓰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.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을 원망을 많이 하는데 남의 그 어떤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죠. 그래서 이 설명이 그 정말 그 말한 대로 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그 어떤 도움이 되길 바라고, 그 다음에 그 베네핏의 그 혜택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얼마래, 이것은 뭐 어떻게 된대, 그런 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. 왜냐하면 메디케어, 제가 여기서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설명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디케어의 A, B, 그 다음에 D,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, 어떤 사람은 이제 C라고도 말을 하는데, 이 혜택은 결국 메디케어에 대한 혜택은 나라에서 거의 정한 겁니다. 그래서 다 대등소이해요. 어느 회사가 혜택이 좋고 어느 회사가 혜택이 나쁘고 그거 없어요. 저 보험료 몇 푼 차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주는 어떤 사소한 그 엑스트라 베네핏이 조금 뭐 한두 개가 있다든가 하는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큰 차이가 절대 없습니다. 왜? 모든 메디케어 베네핏이라든가 그 어떤 그 베네핏을 갖다 이렇게 보상하는 데 대한 모든 그 어떤 그 가격, 그러니까 그 메디케어를 갖다 신청하시잖아요. 그럼 의사들이 신청하는 금액과 그 저기 보험 그 우리 그 메디케어 본부에서 CMS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달라요. 예. 그러니까는 뭐 이 의사는 뭐 예를 들어서 1,000불 청구할 수 있고, 이 의사는 800불 청구할 수 있고, 어떤 의사는 1,100불 청구할 수 있고, 어떤 의사는 뭐 900불 청구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어차피 인정되는 금액은 다 동일합니다. 예. 그러니까 베네핏에 대한 베네핏도 다 혜택도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는 그 베네핏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 이 베네핏은 뭐 이렇게 된다는데 뭐 왜 안 되느냐 이런 그런 불평불만은 하지 마시고,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에이전트라든가 어떤 저 전문가들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질문할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적으세요. 적으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라고, 뭐 기동량으로 들어온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적어서 물어보시면은 그 에이전이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이고, 에이전이 잘 모르면은 뭐 조사해서 좀 알려달라든가 또 본인이 또 조사를 해본다든가 하는 것들 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. 남한테 꼭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거는 다 본인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그 얻을 그런 어떤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만드셔야 돼요.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또 내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다면은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또 많은 이웃들 또 이렇게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 제가 그 파트 D하고 그 덴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그 보험이라든가 메디케어 무슨 덴탈 비전 뭐 이런 거 말은 많이 듣지만 정확한 그 디테일들, 그러니까 정확한 인포메이션들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궁금해해요. 그리고 답답해합니다. 그런데 그걸 좀 엉뚱하게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그 자식들이 뭘 압니까? 그 전문가가 아닌데, 의사들도 모르는데, 의사들도 모르고 다 아무도 몰라요. 이걸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외에는 잘 모릅니다. 복잡하기 때문에. 그래서 다음에는 그 파트 D하고 그 덴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또 이렇게 또 이거를 들으시고
또 이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아셨다면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기 바라고, 또 저의 방송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저 구독과 추천도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만 방송을 줄이겠습니다. Thank you.